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시간이 한정돼서 무건에 말씀하셨지만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헌법에서 문외 아닙니다. 제가 아마 헌법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아마 그 뒤로는 헌법에 대해서 아마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번에 기회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최근에 들어서 많은 이야기가 국가, 대한민국 소멸 또는 지방 소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앙정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지방 소멸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가 성립이 안 되겠죠.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지방 소멸에 가까운 현재 우리 인구 상황을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헌법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헌법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제안하는 그런 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헌법이 제가 헌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는 안 하고 일단 인구 관점에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80년에 헌법 개정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인구도 현재와 같이 지방 소멸을 갖다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1980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이 지방자치를 갖다가 논의하고 규정했을 때 정말 인구라는 변수는 아무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게 지나서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인구 변동이 굉장히 심했죠. 우리가 저수산 고령화 인구 감소가 심해지면서 과연 지방자치가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건가? 어떤 그런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볼 수 있으면 1987년에 학교 출산율 1.53명인데 최근에 0.75명이니까 출산율로 보면 반토막이 났고 출생아 수로 보면 62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보면 우리가 1987년에 인구가 4천만 명 정도가 있었고 2020년에 5,100만 명 정도로 정점이 들어오고 지금 감소기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 2050년 가면 4,700만 명, 그 다음에 2070년 가면 한 3,500만 명 정도로 1,100만 이상이 감소합니다. 1,100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많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인구 구조도 보면 1987년 우리가 고령화 비율이 4.5%에 불과했지만 현재 20.3% 그리고 2050년에는 40%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보면 지난 한 3, 40년 동안 보면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를 빼고 나머지 도에서 124시군을 보면 약 76%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인구가 50% 이상 감소한 적이 5%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뭐냐? 헌법정사 보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단순 행정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성립될 수 있는 이런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주민 기반이 약화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상 지방자치를 갖다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지방자치의 어떤 실질 가치가 존속될 거냐 하는 어떤 의문을 갖다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지방자치 요건으로서 인구를 보면 우리가 현재 현행 헌법에 보면 인구에 대한 전형 기준은 없습니다. 지방자치 성립에 대한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 성립에서 인구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의 인구가 지나치 감소해서 지방자치가 어려웠을 때 과연 이것을 헌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런 그런 기준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단순하게 입법자의 행정 재량으로만 간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공동체라든가 민족 참여라든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것들을 갖다 간단히 좀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헌법적으로 판단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는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헌법상에 어느 정도 지방자치를 하려면 인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수치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적, 재정적, 그다음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기본 원칙으로서 판단하고 이것들이 헌법적 판단 요소로 일단은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해서 인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것을 특별법 체계, 창생 지원에 관한 법이라든가 인구 가소 지역의 지속 가능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법을 통해서 인구 기능을 갖다가 헌법에서 이임된 상 관련돼서 이임돼서 많은 그 지방자치를 갖다 실행할 수 있도록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 장치를 해놨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행정의 합리성, 효율성 판단 과정에서 물론 이 자체가 이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는 자율성이라는 측면보다도 분권적인 어떤 중앙행정의 어떤 효율적 처리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컴미너 같은 적은 소수 인구를 가진 컴미너 통폐합 같은 것들을 갖다가 행정적 논리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주헌법, 중앙헌법에서는 없지만 주헌법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인구의 관점이 들어갔지만 여기서도 물론 1인 1표제라는 어떤 대표적인 선편등 관점에서 어떤 인구를 갖다 헌법 질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본, 독일이라든가 독일은 직접적으로 헌법적 판단 요소로 인구 기능을 개입하고 있고 일본하고 프랑스는 법체계, 미국은 주헌법에서 인구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갖다가 헌법적인 요소로 판단을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 분권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많은 말씀 지방 주권인데 보통 이 중앙 주권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요구. 감사합니다. 중앙 집권은 인구를 갖다가 집중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인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모든 그 인프라를 갖다가 시스템을 갖다가 집중시키면 그만큼 인구가 집중되지만 과도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그 악순환적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구를 정착시키고 인구를 안정적 유지시킴으로써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방분권을 해치고 지방자치를 갖다가 실질적 가치를 갖다 제한하는 이런 악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질 가치를 갖다 훼손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지방 분권이 필요하고 이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적진구로 좀 개입하면 적진구는 여기서 숫자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민주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 적정한 어떤 인구 구조, 인구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모 규제를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 분권 하에서는 우리가 각 지자체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인구를 안정 유지함으로써 분권이 유지되고 지방에서 유지하는 것들이 결국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끝으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보듯이 인구 수를 갖다가 헌법에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명시해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 어떤 그런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이 헌법적 판단에 개입하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인구수보다도 오히려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구의 어떤 구조라든가 규모를 갖다가 헌법적 판단 요소를 좀 개입시키자. 그게 가장 기본 원칙으로는 우리가 독일과 같이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그 행정, 재정적, 민주적 기능 수행의 능력과 연관을 가능하게 하는 인구를 갖다가 직접 적재 인구를 갖다가 도모함으로써 이것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헌법 제117조, 118조에다가 우리가 이런 그 인구 관련 기준을 갖다가 헌법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안을 갖다가 넣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규모, 인구조 및 인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갖다가 인구랑 연계시킴으로써 미래 지속 가능하게 지방자치의 실제적인 어떤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국가 책무를 갖다가 좀 더 소극적 보장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또 분권을 갖다가 국가가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다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국은 헌법의 기본칙을 선언하고 많은 이 적정 인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식은 지자체마다 많은 어떤 그 유형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다가 좀 더 이임을 해서 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 아까 독일이라든가 일본, 프랑스 사례에서 보셨듯이 보다 적정하게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갖다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입법자에게는 지방자치제를 설계할 때 인구를 갖다가 헌법적 기준으로서 제공하는, 고려해야 되는 그런 헌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헌법재판소에게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갖다가 이 합헌서 심사할 때 여러 가지 판단할 어떤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인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헌법적 실효성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